8월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27번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족에 대한 삶을 피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는 것은 돈으로도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함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체념이 아니라 이러한 넉넉한 삶, 무엇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인생의 질문 신앙의 답변 27번째는요.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우리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어떠한 뜻을 가졌느냐를 보면 경제 시스템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니까 그냥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그 경제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 정신이 되어버렸죠. 자본주의가 대세죠. 자본이 없으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새 정부가 출발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제전쟁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뭐 관세 정책을 펼쳐가지고 참 동맹국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긴장하고 아직까지도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러한 체제가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정말 경제 시스템 그 어느 한 작동하는 원리 그런 시스템 그 이상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계 정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6장 1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버금가는 동등되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본주의의 개념을 보면요, 중학교,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개요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뜻이 이익을 얻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이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 덕이 있어서 사랑으로 충만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철저히 이익 지배적인 삶이다. 그리고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개입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 경제 활동을 누가 억압하지도 말고 그 흐름에 맡겨야 한다. 자본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개인의 자유를 무한하게 보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좋게 활용하면은 대단한 선한 영향력을 갖지만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아주 정말 강폭할 수밖에 없는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냐를 보면은요,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 공산주의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일 때에 그 공산주의는 어떤 것이냐? 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건을 국가나 혹은 그 국가 안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가 주관하거나 또는 국가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민이 평등한 사회 추구하는 제도가 공산주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주의가 있는데 사회주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뭐 공산주의와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가의 의지와 뜻하는 바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체주의를 가리켜서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면서 사회주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인 경우가 있는데,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개념 공동체가 또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혼합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여하튼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또 그 자본주의를 이렇게 보면은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한 묶음으로 묶을 때의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르고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볼 때 또 미세한 이러한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자 생겨난 제도, 이게 바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자유경제체제와 개인주의의 경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어가 사회주의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이기도 한데 공산주의는 공동체의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이다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는 전체 부가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체제도 보면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전체 부가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전체 부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체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죠. 어떤 정치 체계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뭐 전체주의, 군주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무엇이 그러면 자본주의를 존속하게 하느냐,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무엇이 자본주의를 존속하게 하느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금욕 정신이 자본주의를 존속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자본주의가 좋은 것만은 맞는데 그러기 때문에 서로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해야 이제 자본주의를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경우는 좀 금욕이 아니라 소비를 자기가 절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자본주의를 존속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좀 다른 답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막스 베버는 인간의 금욕정신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청교도주의에서 칼뱅주의자들의 금욕주의 정신을 가져온 것인데요. 아무리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금욕하지 않으면은 발전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막스 베버는 금욕을 강조한 것이고요. 장 보드리아 같은 철학자 같은 종교적인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문제의식은 바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 모두 열심히 노동하지만 소비를 금욕주의적으로 거의 하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물건들을 팔 수 없고 또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비에 그런 중점을 두고 자본주의를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금욕과 노동이 아닌 소비가 아닌 자본주의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가 더 바람직하고 유익하게 돌아갈까? 금욕일까요? 아니면 소비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소비의 정신을 잘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금욕도 필요하고 소비도 필요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지배욕에 사로잡혀서 깨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소비를 하게 되면 또
한쪽은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게 되는 폐단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갖게 되는데, 여하튼 자본주의라고 해서 완전하지도 않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더 조금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을 한 것이고, 또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완전한 이런 체계는 없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자본주의와 극복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는 많은 강점을 가졌지만 동시에 비인간화, 그렇죠? 뭐 돈 놓고 돈 먹기, 경제가 큰 돈이 더 큰 대기업이 절제하지 않으면은 모든 소상공인을 다 흡수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모든 좋은 강점을 많이 가졌지만 동시에 비인간화나 빈부격차 심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자연 파괴, 개발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는 바로 그걸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자연은 급속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그 결과를 누가 맞이하느냐? 모두 인류가 맞이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한계 또한 가져오게 되는데, 그 해결책은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사랑의 힘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랑의 힘을 가리켜서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공감의 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지지 못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비롯되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동정과 공감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 체계가 좋은 강점을 가졌으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자본주의가 좋은 장점을 가졌는데, 이 좋은 장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아니지만 또 뛰어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책을 통해서 이러한 체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이런 체계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그래도 우리가 선호하는 체제 중에 하나인데 이 체제를 통해서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물론 금욕과 또한 소비를 절제하는 것, 책임감 있게 그렇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또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체제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이것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